8번째 모둠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제로 활동한 경기 파주 문정중학교, 금천중학교의 온세미로 모둠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대단한 주제지. 온세미로팀의 금천중학교 2학년 문희연, 이지야, 문정중학교 1학년 김기환, 조서연, 신미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청소년도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내용을 뉴스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세미로 뉴스의 문희연, 신미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앞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가 진행되죠. 맞습니다. 소위 민식이법 제정 이후 초등학교 앞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중고등학교 앞은 여전히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으므로 초등학생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분명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노비족 아시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중고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주시 예학교 앞에서 학교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중고등학교 앞은 결코 교통 안전지대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문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지난 3년간 발생한 학교 앞 교통사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파주시 43개 중고등학교 주변을 모두 조사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TS라는 도로교통공단 분석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학교 25개 교중 사망사고 9건, 중경상 사고 25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8개를 기준해서 사망사고가 8건, 중경상 사고가 52건이 발생해 총 사망사고 17건, 중경상 사고가 30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교 앞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도 통계를 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앞 교통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학교 앞은 얼마나 안전한지 묻는 교통사고원칙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보통과 안전함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교통안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대답한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다는 대답이 교통안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 설문 결과는 시민들이 생각과 현실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실제 상황은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설문에 나타난 고정관념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율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 기자들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교통안전 시설 설치 비율의 합인 초등학교 230, 중학교 165, 고등학교 160으로 초등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든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초등학교는 없었지만 중고등학교는 35.7%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A중학교 앞은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비율의 큰 격차와 중고등학생 안전 문제에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네요.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아 기자, 파주시는 안전한 통학로 제공을 위해 학교 앞길 정기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앞 교통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정책 대안은 어떤 것인가요? 파주시는 녹색 어반 행태,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사랑 등원역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캠페인 특성상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정책에 대한 세 번째는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하주시는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데요. 자료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주서영 기자, 스쿨존이 설치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스쿨존은 초등학교에만 해당합니다. 중고등학교 주변은 학교 환경위생 종합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학교 앞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두 기자와 함께 정책 대안 및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온센이로 팀에서 몇 가지 공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로 학교 앞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이 이웃거리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B중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는 2m 안팎으로 매우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나 눈, 비가 오는 날은 자동차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동해시에서 차량 정지선 유지거리를 5m로 늘린 결과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 앞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4m 이상으로 늘릴 것을 국회의원과 도의회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온세미로 뉴스 김기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앞 지정차 금지 경계석 도색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소방시설 주변은 빨간색 지정차 금지 경계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앞에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주변의 경계석을 노랑, 파랑 등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하는 법률안을 국회가 경기도의회에 제안하였는데요. 학교 앞은 평소 주정차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을 제안한다고요? 네, 온센이로 팀에서 모두 5가지의 추가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활주로용 LED 매립 등 설치인데요. 제가 직접 취재해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도와 차도가 섞여 있어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에서 볼 수 있는 LED 차량이 매립되어 있어 운전자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다면 야간뿐만 아니라 비나 안개, 눈이 오는 날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온센 뉴스 심이었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니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나머지 제안들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 설치 제안입니다.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설치되어 수험비족이나 교통약자들이 보행신호를 쉽게 볼 수 있고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 강원도, 춘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앞 도로에 자전거 횡단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진과 같이 횡단보도 표지판과 자전거 횡단 표지판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경기도 김포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무단횡단 차단 장치입니다. 철도 건널목처럼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단횡단 사고가 큰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이것입니다. 혹시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뭔가 눈에 확 띄는데요.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형광 표지판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눈에 쉽게 띄는 효과가 있어 낮에도 효과가 좋고 특히 큰 차가 앞에 있어 시야를 가리는 경우에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괌정부에서 설치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도 좀 더 크기를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세미로 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학교 앞 교통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말 국회에서 윤덕 국회의원과 관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라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앞으로 법률안 발의와 예산 확보 등 적극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종한 파주시장님과 파주시청 교육지원 담당자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우리 팀이 파주시 정책 대안과 한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셨고 학교 앞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 파주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정담회에 제가 직접 참석하였는데요. 우리 팀의 정책 제안서를 미리 꼼꼼히 읽어오신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조성환 도의원님께서 학교 앞 교통 안전 문제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과 파주시청, 경기도의회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해주셨군요. 기분 좋은 성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활동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기억하시나요? 이를 통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계장님과 저희가 직접 화성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경찰관님을 직접 면담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매우 뜻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경찰관님은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며 학교 앞에 꼭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번 면담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저희가 법률안 마련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학교 주변 현장을 기특 조사하던 중 A, B 학교 앞에 입교 두 곳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국민신문고 청원을 통해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파손의 유도가 말끔히 수리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앞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역 언론사 20곳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파주 지역신문 기사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직원 763명을 대상으로 우리 팀에서 제안한 공공정책 대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며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 앞 교통 안전을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 앞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세미로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세미로 팀이었습니다. 네, 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온세미로 모듬 나와주세요. 네, 라이브 한마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마련한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그동안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경찰관님과 도의원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 모두 저희 정책 제안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저희를 적극 도와주신다는 말에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활동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첫 번째 모임 때 선생님과 사회 참여에 대해 공부할 때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았지만 사회 참여는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작은 것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친구들과 함께 현장조사를 위해 파주시 여러 학교를 다녀보니 학교와 교통 환경이 쉽게 비교가 되었고 문제점도 찾기가 쉬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의 자리 많이 걸렸지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과 우리 팀 모두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1, 2학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조사부터 정책 제안서 작성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고 단합이 참 잘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가 끝나도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약속해 주신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활동들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희 진심이 다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 영상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저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안전하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가슴 아팠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2분 동안 라이브 한마디 진행하셨고요. 다음으로 심사위원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께서는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참가자 질의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주서연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진행한 사항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조사 활동들을 하신 것 같거든요. 조사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또는 가장 힘들었던 거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모든 중고등학교, 파주시 중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앞에 그 안전시설 잘 설치되어 있는가를 직접 다녀보면서 이제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기도 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어린이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거기는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특별 법이 필요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부터 포함하면 나머지 국민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국민들도 똑같지 않을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똑같고 모든 국민들 모두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앞에 많이 교통안전시설이 뭉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므로 중고등학생들부터 차근차근 모두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청중질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참모둠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보다 앞서 나가는데 어느 부분에서 일반적 인식과 달리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느끼셨나요? 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703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의 생각과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모둠이었습니다. 온세미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